여러분, 조선의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여인을 언제든 부를 수 있고, 궁궐의 밤은 오직 왕만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선 왕의 밤은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의 잠자리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전원을 따라가 보면 왕이 잠드는 공간 주변에는 무려 여러 명의 상궁이 함께 대기했고, 왕의 밤은 철저한 규칙과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왕의 잠자리에 9명이 있었다는 말까지 전해집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방 바깥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던 수백 명의 궁녀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왕의 여자로 불리지만 정작 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평생을 궁 안에서 늙어간 사람들. 오늘은 사극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는 조선 궁궐의 가장 은밀한 현실, 궁녀와 왕의 밤, 승은, 내시, 그리고 화려한 궁궐 뒤편에 감춰진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조선의 궁궐이 더 이상 화려한 로맨스의 공간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먼저 궁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궁녀라고 하면 단정한 한복을 입고 왕비 옆에서 조용히 시중 드는 여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궁녀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궁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선발됐습니다. 빠르면 4, 5살, 보통은 6, 7살 무렵이었습니다. 부모 손을 잡고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아이들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궁중 예법을 익혀야 했고, 말투를 배워야 했고, 걷는 방식, 절하는 방식, 웃는 방식까지 통제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정식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습으로 지내며 궁궐의 질서를 몸에 새겨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춘이 올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식 나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식 궁녀가 되었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직은 촘촘했고, 위계는 엄격했고, 상궁이 되려면 수십 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30년 다니면 정년을 떠올리죠. 그런데 궁녀에게는 그 긴 세월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궁녀는 직업이 아니라 거의 운명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스스로 그 운명을 선택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칙도 있었고 선발 기준도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계층의 딸들이 궁으로 들어왔고, 때로는 원치 않는 입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궁녀가 되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왕실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궁궐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누군가의 어린 시절과 자유를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궁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조선 후기 궁 중에는 수백 명 규모의 궁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왕은 단 한 명이죠. 여기서 조선 궁궐의 가장 잔혹한 모순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왕실을 위해 살지만 대부분은 왕에게 선택받지 못합니다. 모두가 왕의 사람처럼 불리지만 실제로는 왕과 가까워질 기회조차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왕의 사람처럼 불리지만 실제로는 왕과 가까워질 기회조차 거의 없습니다. 사극에서는 왕이 마음에 든 여인을 부르고 둘만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궁중의 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밤은 욕망보다 질서가 먼저였고, 사랑보다 규칙이 먼저였고, 설렘보다 감시가 먼저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의 잠자리엔 정말 9명이 있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와 궁중 구조를 보면 왕의 침전은 완전히 닫힌 밀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운데 방에 왕이 들고 그 주변 공간에는 숙직 상궁들이 대기했습니다. 이 말은 곧 왕의 밤이 결코 완전한 사적 시간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공식적인 이유는 왕의 안전입니다. 조선의 왕은 가장 존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살, 습격, 모반,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 모든 가능성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잠드는 순간조차 완벽한 고독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왕 가까이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고, 누군가는 듣고 있었고,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왕의 자유로운 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국가에 빼앗긴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왕과 함께 밤을 보내는 여성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승은입니다. 왕의 선택을 받는 것, 왕의 은혜를 입는 것. 겉으로 보면 엄청난 영광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승은은 한 궁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후궁이 될 수도 있었고, 궁중 내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고, 그 가족의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승은을 마치 행운처럼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수백 명의 궁녀 가운데 실제로 그런 기회를 얻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아주 극소수. 대부분의 궁녀는 평생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궁 안에서 일하고 또 일하다가 늙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궁녀는 젊은 시절 잠깐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그 안에 바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들어와 청춘을 보내고 중년을 지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높은 담장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그 삶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화려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조용하고 길고 지독하게 외로운 삶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 궁중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선택받지 못한 수백 명의 궁녀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기록에는 궁녀들 사이에 특별한 친밀성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대식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중의 맥락 안에서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더 은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궁녀는 원칙적으로 왕 외의 남성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도 금지됐고 궁중 질서로도 금지됐고 적발될 경우 처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입궁해 평생을 여성들 사이에서만 살아갑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혼인도, 가정도, 평범한 미래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궁녀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같이 울고, 같이 혼나고, 같이 나이 들고, 같이 버텨야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걸 단순한 자극적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궁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궁궐이라는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욕망, 외로움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는데 궁중은 그것을 끝까지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수많은 균열과 비밀이 생겨나는 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내시입니다. 우리는 내시를 떠올리면 그저 왕 옆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인물 혹은 우스꽝스럽게 묘사되는 조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궁중에서 내시는 절대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했고 왕실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때로는 엄청난 정보와 영향력을 쥔 인물들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내시는 일종의 연결 통로였습니다. 왕과 사람들 사이, 권력과 실무 사이, 비밀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존재였죠. 그래서 내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조선의 내시에 대해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이미지와 실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내시 역시 궁궐의 시스템 속에서 특수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고 그 삶은 일반 남성과도 일반 관료와도 달랐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누구보다 왕 가까이에 있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았고 가장 많은 비밀을 알지만 그 비밀 때문에 더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즉 내시도 궁녀 못지않게 궁이라는 체제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궁녀와 내시는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가까이 있었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궁녀는 왕실에 속한 존재로 여겨졌고 궁 안에서 금지된 관계가 드러나면 처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와 혈통, 궁중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녀에게 사랑은 사치였고 자유는 금지였고 욕망은 죄가 되기 쉬웠습니다. 우리는 사극을 보며 후궁간의 질투, 왕비의 분노, 왕의 총애를 둘러싼 경쟁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비극은 그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쪽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평생 드러나지 못한 사람들, 평생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궁녀였습니다. 그리고 궁녀의 삶은 궁을 나간 뒤에도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궁에서 나오면 이제 자유롭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궁녀라는 이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출궁 뒤에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웠고 혼인과 미래의 선택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대신 조용한 공간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녀의 삶은 화려한 궁중 생활이 아니라 긴 복무이자, 긴 고립이자, 긴 침묵이었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의 잠자리에 9명이 있었다는 말. 이건 단순히 자극적인 궁중 비밀이 아닙니다. 그 말이 상징하는 건 조선 궁궐이 얼마나 철저한 감시의 공간이었는가, 그리고 그 화려한 권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으며 유지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왕은 왕대로 자유롭지 않았고 궁녀는 궁녀대로 갇혀 있었고 내시는 내시대로 경계 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궁궐은 사랑과 권력의 무대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외로움, 감시, 억압, 침묵이 훨씬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선의 궁궐은 더 흥미롭습니다. 겉은 가장 화려한데 속은 가장 쓸쓸한 공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살았던 곳. 가장 높은 권력이 있었는데 정작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곳. 그곳이 바로 조선의 궁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궁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입궁해 인생 대부분을 궁 안에서 보냈습니다. 왕의 밤은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라 철저한 규칙과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승은은 영광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극소수만 닿을 수 있는 예외였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수백 명의 궁녀들은 긴 세월 동안 궁중의 질서 속에 묶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시 역시 화려한 왕실의 중심에서 자신만의 억눌린 삶을 버텨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지 못한 조선의 진짜 얼굴은 어쩌면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빛나는 궁궐의 처마 아래 누군가는 권력을 가졌고 누군가는 사랑을 잃었고 누군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평생을 버텨야 했습니다. 역사는 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왕의 곁에서 말없이 무너지고 견디고 늙어간 사람들까지 봐야 비로소 진짜 역사가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조선 왕실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왕들은 왜 그렇게 자주 병들었을까? 실록 속 왕들의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를까?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선 궁궐의 숨겨진 밤 이야기였습니다.